언론들이 부정적으로 기사를 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집값 관련이든 혹은 굉장히 뭐 정치적 관련이든 여러가지 굉장히 편파적으로 쓴다. 네가 그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 맨날 집값 안정화? 안 된다 물거품 됐다, 뭐 고점 경고에도 계속 오른다 라고 해서 언론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하고 있나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투기 탓을 멈추고가 아니라 모든 투기를 다 탓했나요? 불법 투기를 탓했죠. 담합, 자정거래, 시세 띄우기, 업다운 거래, 뭐 이런 것들. 그것을 국민 탓이라고 했다가 투기 탓으로 은근슬쩍 말 바꾸죠. 모든 국민이 다 투기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부작용을 양산해온 규제 일반도 정책이라고 했는데 부작용이 뭐가 있었죠? 자, 증여를 많이 했대요. 증여 많이 한 게 문제가 되나요? 증여세만 똑바로 내면 상관없어요.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 그럼 그 자녀가 커서 어차피 집을 살 거예요.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문제될 거 없어요. 차명거래?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잘못이지 규제 잘못이에요? 대출 규제는 어쩔 수 없어요. 세계적으로 이미 적용되어 있었고 가계대출이 폭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폭증했어요? 다른 나라들 다 리먼 터지고 가계대출 줄어들 때 초이노믹스하고 그 전에 막 양도세니 규제 지역이니 다 풀어버려가지고 한 건데, 그리고 온갖 부작용을 양산해온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예전에 노태우 때 괜찮았어요. 지금보다 규제가 훨씬 심했음에도. 근데 그걸 다 풀었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데 이게 왜 부작용이라고 하냐. 그러면서 반대로 해석하면 돈을 번다라는 조롱까지 나오도록 니들이 만들었지 않냐, 언론들이. 그죠? 2030년 얘기한대요. 인구수, 가구수, 공급수 볼 때 인구수가 이미 꺾였는데 어느 학계에서요? 이 사람이 말하는 학계가 어딘지 모르겠어. 얼마 전에 대국민 담화 때 뭐라 그랬어요? 100명 중에서 70 몇 %가 답을 했고 이 중에 95%가 지금 고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95%가 집값 오른다고 해요? 예전에 말하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양모 소장, 제가 맨날 양아치 소장이라고 뭐 했던 이 사람, 이제 고점이니까 위험하다 얘기하자마자 언론에서 귀신같이 안 내보내요. 오른다는 사람들만 계속 내보내지. 자, 그리고 거짓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투기 탓하고 있어요? 이번에 거래 분석원 나오기 전에 맛보기로 하고 있는 게 특사경이죠. 근데 뭐예요? 청주 창원 처제 아파트 아들 딸 명의로 신고한 다음에 1.1억 띄웠죠. 이런 것들 2420건이다. 걸린 게 몇 개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사기죄 어떻게 처벌했을까요? 지금처럼 고난이도 사기를 치면 법 체계가 정비되기 전에 잡아내기 힘들어요. 다 정비되고 나서 잡아내는 거지. 근데 이 체계를 이제서야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판을 쳤던 것을. LH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2420건이 의심거래가 나왔다는 건 이 중에 대부분이 실거래가 띄우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잡아낼 수 있는 체계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래 분석은. 왜? 지금 당장 보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보면서 체계 정비하고 데이터 계속 분석할 거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빅브라더다. 왜? 불법이 없어지면은 언론이 개난리를 쳐도 띄우기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일가족이 쇼핑하듯 토지 구매하고 있대요. 뭐라 그래요? 소득이 없는데 부동산만 수십억에 달한다. 뭐예요? 편법 증여죠. 죽은 사람, 유령회사 이런 거 다 동원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잘 걸리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미미하다. 아니, 언론이 뭔데 미미하다고 판단해요? 본인들 멋대로. 특히 자전거래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가 그렇게 떠버리면은 저희한테 제보 엄청 들어옵니다. 우리 단지 혹은 옆 단지 가보니까 실거래가 쭉쭉 붙여가지고 올리고 있다고. 그 자전거래 다 붙여놓는 거 아니에요. 뭐가 미미해요? 합심해서 하고 있는데. 자꾸 언론이 말하는 게 왜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언론 신뢰도 드디어 꼴찌 벗어났습니다. 38위로. 신뢰도가 11%포인트나 올라갔대요. 전반적으로 뭐예요? 코로나19 영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해외 보통 이 정도 하는데 해외 거 구라칠 거 없죠. 근데 요런 데서 많이 신뢰도를 깎아먹죠.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 질병 사태가 하나 추가됐다. 그러면은 확진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확진자 1200명 나왔습니다. 언론이라 못 믿겠는데? 이럴 순 없잖아요. 이 보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얘는 신뢰하는데 이런 데서 신뢰 안 하는 거 그대로더라도 올라갔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사체계 잘 돼 있으니까 신뢰도 쭉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뚝 떨어졌잖아요, 지금. 언론들 그대로입니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높은 애들 다 이 모양이죠. 허위 정보 우려감은 지난해보다 더 상승했다고 합니다. 응답자로 정치. 정치적 목적이 굉장히 심하다. 유튜브는 당연하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유튜브에서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언론보다 더 이해관계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저희는 왜 뒷광고를 안 했냐. 신뢰도 떨어지니까. 그거 확실하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돈 벌려면 많아요. 하다못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놓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락거지 될까봐 불안하시죠. 사실은 저희랑 상담하시면은 다 떨어지는 데서도 좋은 걸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잡았다가 그거 나중에 비싸게 파시고 떨어지는 거 매수하셔서 나중에 큰 돈 버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죠. 심지어는 카톡방에 라이트하우스 한번 검색해보세요. 공개 카톡이나 저희 그 등대 모양 요거 달아놓고 한 거 다 거짓이에요.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하면 한다고 하고 했지 안 하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희 하도 의심 많이 사니까 팔아치웠다 뭐 집값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팔도록 유도해서 하고 있다. 저희 유튜브 한 뒤로 단 한 번도 매매 거래 한 적 없어요. 공인중개사 하고 못 믿겠으면은 폐업하기 전에 알아보시든가. 그럼 뭐 하나도 안 하죠. 다 본인 이익에 맞게. 다주택자들이 다 집값 오른다고 하잖아요. SH 사장 지금 모 의원 저희가 예전에 많이 깠었죠. 의원 출신의 권사년 그리고 야당 측의 의원 출신. 근데 이 사람 부동산 내채 논란으로 지금 자진 사퇴했죠. 요거에 대해서도 보면은 방금 그 언론 신뢰도 가장 떨어지는 언론 찾아가지고 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김현미 거짓말 들이받았던 이 사람 공급 책임자 된다. 주택정책 비판했던 이 사람 서울주택공사 사장 내정된다. 임명 철회하라. 그러다가 최근에 막 하니까 내채 논란에 자진 사퇴. 후보 사퇴. 그렇게까지 나쁘게 쓰고 있진 않죠. 논란 때문에 사퇴한다. 여기도 내정 하고서 자 이때는 막 내채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쓰다가 뭐라 그래요? 그것도 뭐 자진 사퇴 청문회 공급 대책 빨랐다면 뭐 되게 중요한 얘기들 해주고 있고 철회하라고 하니까 자진 사퇴했다. 뭐 이 정도죠. 내정 부적격 검토 후 결정. 그 다음에 이제 하도 여론 안 좋으니까 내채 자진 사퇴. 이 정도죠. 내채 가지고 있는 저분은 저 정도로 썼습니다. 다른 분 볼까요? 노영민 전 비서실장. 두 채 가지고 있는데도 뭐라 그래요? 집 파시라는 노영민은 2주택 1단가. 등 떠밀린 노영민 반포 아파트 처분 필요하다. 고향 버리고 강남 택하다니. 아니 뭔가 되게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언론이에요. 배를 잘 만드는. 청주보단 반포보단 청와대냐. 비판 목소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 다 뽑아온 거예요. 굉장히 의도가 보이죠. 이래놓고서 맨날 음모론이래. 라이트하우스 같은 하락론자는 맨날 언론 탓하면서 음모론 한다. 여기 와서도 그 난리 쳐요. 제목 맨날 세다고. 아 제목 이렇게 세게 안 하면 봐요? 언론보다 약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론처럼 비과요? 감정을 넣어요? 뭘 넣어요? 언론중재법 나왔습니다. 시행된 건 아니고 허위 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이 신설돼. 허위 조작보도,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 요 세 가지 이야기했죠. 자, 인격권 침해나 재산상 손해는 당연히 해야 되죠. 정신적 고통 같은 경우도 법에서는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정보고 청구권 행사하는 절차도 간소.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죠. 요거 뭐라 그래요? 언론들이. 요걸 가만히 두겠어요? 이럴 것 같으니까 계속 지금 언론징벌법,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이야기하기 전에 이들 신뢰도부터 찾아요. 그러니까 맨날 부동산에 관해서도 굉장히 편파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건설사님들, 증권사님들, 광고주님들 따라가지고 허위 조작보도 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데 허위 조작보도 못하게 하니까 재갈 물린대요. 재갈 왜 물리죠? 자꾸 무는 사고가 터지니까. 맨날 물어뜯으면서 인제 와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 재갈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정하게 보도를 하든가. 분명히 똑같이 부동산 이야기인데 내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만 써주고 말을 대변해주고 있으면서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엄청나게 까냐. 누구 편이라는 게 답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냐. 거짓 보도 많으니까 찬성이 56.5%예요. 집값 오른다 보다 찬성이 더 많은데? 집값 오른다 그 조사한 것도 그 부동산 업체에서 조사한 거라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보니까 그 사람들 관심 왜 있겠어요. 집 샀으니까 관심 있지. 샀거나 살 거거나. 거기다 거래 분석을 부동산 감독원이었죠 처음에. 금감원처럼 만들려고. 이거 가지고 빅브라더니 뭐니. 100건이 있다고 치면 100건을 줄일 수 있다. 100건이 있으면 100건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부정거래 계속 나올 수는 있죠. 근데 부정거래가 10,000건이 있었다. 그러면은 특사경 생기면은 얘가 한 5,000건으로 주는 거고 분석원 설치해가지고 아예 감시하면은 1,000건 미만으로 주는 거다. 그러면은 그래도 부정거래 계속 있는데 왜 설치하냐가 아니라 대부분을 줄이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삶에 밀접한 의식주랑 관련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걸 막겠다는 건데 빅브라더 논란. 전문기구를 두고 상시로 감독하는 나라가 없다고 그러죠. 집값 올려야 되니까 무조건 시장론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전세제도 있는 나라랑 선분양하는 나라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는 왜 안 가요? 불리한 건 까고 유리한 건 은근슬쩍 넘어가고. 저런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라고 하느냐. 결론 언론 최하위는 벗어났네요. 한 7년 정도 최하위 하고 있었죠. 최하위 벗어나도 굉장히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 하락론자들의 음모론 하지만 제목만 봐도 편파하는 게 뻔히 보인다. 그런 것들 드러나고 있다는 거. LH 이번에 드러난 거지 이번에만 LH 투기꾼들이 그 짓거리 한 거 아니죠. 자전거래 이번에 드러난 거지 안 했던 게 아니죠. 주인전세 뭐 이런 것들 편법 증여 이런 것들 이번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지 그전부터 창궐을 했었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번 정부 탓하지 말고 드러나니까 확실히 규제해야 된다.
거래 분석은 올해 내로 만들어라. 촉구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